안녕하세요. IT비즈 융합전공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경영학부 16학번 유영준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그림들은 제가 융합전공을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 중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들을 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경영학부 16학번으로 2017년 1학기부터 융합전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평점 평균은 4.1이고 현재까지 수강한 소프트웨어학과 전공 수업은 프로그래밍 입문, 이산수학, AI 입문, 자료구조와 C++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기초,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를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IT비즈 융합전공에 대해 크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선배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했던 이런 어려웠던 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비즈 융합전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IT비즈 융합전공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요즘 많이 들려오는 말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 자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숫자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 경영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요즘 코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코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IT비즈 융합전공을 하면 졸업 시 공학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쪽으로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단순 배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학사를 받음으로써 스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융합전공을 시작하면서 어렵다고 느낀 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표 구성의 경우 큰 걱정은 아니었습니다만 두 학과의 수업을 들어야 하다 보니 시간표 구성에 있어 전공 수업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 제가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지 않을까, 혹시 그리고 그런 수업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대 수업이다 보니 수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연관된 걱정입니다. 코딩을 처음 접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당연한 부담감과 이로 인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나 걱정을 하다 보니 성적 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였다는 것도 조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선 시간표 구성의 경우 소프트웨어 학과 수업을 총 24학점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합전공의 시작을 2학년 1학기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단순 계산으로 한 학기에 4학점을 수강하면 됩니다. 전공 수업이므로 2학점 수업이 없으니 굳이 계산을 해보면 한 학기에 수업 하나 혹은 두 개를 들으면 됩니다. 수업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시간표 작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와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몰아들을 생각으로 2학년 때까지 경영학부 전공 필수 수업들을 최대한 당겨서 들었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시간표 구성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시간표는 매 학기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들어야 될지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큰 수강 계획을 세우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표를 구성하실 때 융합전공 코스의 전체적인 수업 목록을 보시고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수업들을 미리 몇 학년 몇 학기에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몇 학년 몇 학기에 개설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코스를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들을 위주로 저만의 코스를 구성을 하여 이를 토대로 시간표 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학적 지식에 대한 걱정인데, 제가 이산수학을 수강하기 직전까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상 들어보니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논리 수학에 가까운 수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분야를 공부하려면 당연히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수업을 수강해본 결과
통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학적 지식이면 수업을 듣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걱정한 것보다 수학적인 지식의 부담은 적었습니다. 또한 코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 프로그래밍 수업을 수강하기 전 혹은 융합 전공을 시작하기 전에 방학 때 코딩 언어를 하나 정도 미리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생활 코딩 혹은 코딩 도장 등 정말 많은 무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코딩 수업을 본격적으로 수강하기 전에 코딩 도장의 C 언어 강의와 파이썬 강의를 방학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법은 당연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코딩에 익숙해지고 코딩을 하는 데 필요한 사고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과정의 경우 정말 직접 코딩을 해보지 않으면 배우기 어렵고 이거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도 직접 해봐야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언어로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쉽고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는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C 언어를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게 C 언어 수업은 이후 데이터 분석 쪽을 듣게 되면은 자료구조 수업을 듣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데 자료구조 수업을 듣 때 C++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C 언어 문법과 C++ 문법이 거의 비슷하므로 이때 C++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C 언어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부담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두 언어를 모두 했기 때문에 두 언어 모두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코딩을 해보면서 코딩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그런 짜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코딩에 대한 사고 과정을 좀 익숙해지시면 코딩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코딩에 대해 익숙해지시면 당연히 좋은 성적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코딩 언어를 먼저 한번 방학 때 한번 한 뒤로부터는 전부 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융합전공 수업은 저희 경영학부 입장에서는 2학년 때 시작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 기초 언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수업이므로 1학년 수업부터 듣기를 시작하니 여러분들이 코딩에 익숙해지신다면 당연히 신입생분들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에게 가장 큰 불안감은 코딩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방학 기간 동안 C 언어와 파이썬 무료 강의를 한 번 돌렸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강의 홈페이지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코딩 도장, 생활 코딩과 코딩 도장에 있던 강의들을 적절히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들었습니다. 생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코딩 도장에 그냥 간단하고 짧은 언어 강의가 있고 코딩 도장은 자세하고 언어에 대해서 많은 분량의 강의입니다. 하지만 대신 강의 중간 쪽지 시험과 이런 게 코딩을 직접 짜볼 수 있는 쪽지 시험 등이 있어서 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부담이 조금 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할 줄 아는 언어들은 파이썬, C, R 3개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당연히 주로 쓰이는 언어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그런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딩을 할 때 사고 과정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크게 적지는 않았지만 저는 데이터베이스 기초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은 초반에는 쿼리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쿼리라는 언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쿼리라는 언어와 자바라는 언어를 또 사용을 하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써있지 않듯이 자바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이전의 언어들을 배웠던 경험과 코딩의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요한 이해를 토대로 자바 언어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문법들 예를 들면 반복문 혹은 조건문
혹은 프로그래밍 C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문법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마다 빠르게 구글을 통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익히고 구현을 하며 프로젝트를 잘 무리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럴듯 언어 하나를 익숙하게 다루실 수가 있으시다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경영학부생으로서 코딩을 배웠다는 경험을 기록으로 스펙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연계 전공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 학교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